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00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이 반에 들어온 학생이 딱 300점이 아니고 300점도 있고 350점도 있고 390점도 있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290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300. 그래서 300부터 700까지 있는데 왜 400은 A, B냐? 이건 400에 A, B가 있는 게 아니고요. 500에 A, B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400점대에 학생이 많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400점대에 많이 몰리고 어떨 때는 400점대, 어떨 때는 500점대 많이 몰립니다. 뭐 600점하고 700점대에 많이 몰리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자, 그래서 이 수업들에서 그래머는 어떻게 하고 easy reading은 어떻게 하고 essay는 어떻게 하고 in-depth reading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sentence completion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easy reading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쉽다 어렵다 그냥 간단한 분류가 아니고요. 그 지문에 얼마만큼 이런 요소가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입니다. 그 요소라는 건 뭐냐면 철학적 내용과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문에 철학적 내용이나 문학적 그 요소가 별로 없다. 혹은 굉장히 약하다. 뭐 있긴 있는데 그 이해에 큰 장애를 주진 않는다라고 생각되면은 그걸 easy reading이라고 한 거고 그렇지 않다. 이거는 영어 실력이 뛰어나도 영어로 된 글을 읽는데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어도 뭐 예를 들면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걸 이해하는데 뭐 거의 미국 사람 수준으로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철학적 내용하고 문학적 표현이 쓰이게 되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힘들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in-depth reading이라고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쉽다 어렵다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인 내용과 문학적인 그 접근이 얼마만큼 강하냐에 따라 분류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아니 SAT는 100% 철학적이고 문학적이라면서 어떻게 저게 분류가 가능한가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걸 어려워하긴 하지만 그 철학적 특성과 문학적 특성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그게 아주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뭐 좀 짜증나지만 뭐 왜 이런 글을 썼는지는 이해는 안 되지만 뭐 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강제로 억지로 분류했다 그 얘기입니다. 얘도 물론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이고 문학적 지문보다는 낫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동그라미는 다룬다 그 얘기고요. X는 안 다룬다 그런 얘기고 세모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룰 수도 있고 안 다룰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세모 triangle는 다룰 수도 있고 안 다룰 수도 있다. Sometimes we do that, sometimes we don't. Depends on what kind of students we have.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해에 in that specific year, depending on what kind of students we have, sometimes we do that, sometimes we don't.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노란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는 게 있잖아요. 강조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룰 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다루고 마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이걸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면 수업 시간에 낸 학생들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수업으로서의 이 학원의 reputation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명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분석. 그럼 왜 따로 나와 있느냐? 뭐 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기 칸이 좀 모자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공간이 모자랄 것만 I felt like I was running out of space or something. 이게 저기 좀 공간이 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기다가 따로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이렇게 좀 좁혀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기 싫은 거죠. 왜요? 귀찮아서요. 자, 그러면은 문제 분석은 여기는 그 in-depth reading 자체를 안 하니까 문제 분석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지금 리딩도 어려운 걸 안 하는데 뭐 문제 분석을 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in-depth reading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다면 또 문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려운 지문을 철학적인 문학적인 어려운 지문을 하면 문제 분석을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어려운 지문을 하지 않으면 문제 분석은 안 하는 거지만
어려운 지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문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학생들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혹은 그 해, 그 반이 어떤 인적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이건 문제 분석하는데 이 두 경우보다는 좀 덜 한다. 분명히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 분석이 굉장히 강해지면 소위 말해서 실전 연습이 최대로 극대화된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 분석이 강해지면 최대로 극대화된 경우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죠.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하다가 덜 중요하다가 없어지고, 별로 안 중요하다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없다가 중간에다가 점점 중요해지니까. 근데 이놈의 그래머는 왜 이러냐 이겁니다. 보시기에는 이 점수 학생들한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여기서는 정말 그래머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500점대나 600점대 학생들은요, 사실상 그래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떤 종류의 그래머 문제인지 패턴을 잘 못 잡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300하고 400점 학생들은 패턴 잘 잡냐고요? 아니요. 패턴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영어 사용 능력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아예 그냥 그래머가 안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뒤집어 말씀드리면 이 학생들은 에세이 라이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에세이 라이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요 그러면 동그라미 2개랑 1개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에세이가 나아질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그래머가, 그러니까 그 fundamental principle is 너무나 lacking 해가지고, 그래서 에세이의 내용적인 측면에, 논리적인 측면에 접근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500, 600, 700은 내려가면서 다 안 중요해야 되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아, 근데 이 학생들은 이제 만점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굉장히 높은 점수가 목표이기 때문이죠. 이 분류는 전부 다 크리티컬 리딩을 갖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티컬 리딩이 700점 이상 정도 나오는 학생들은 라이팅 성적이 그래머하고 에세이 성적이 둘 다 합해서 라이팅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건 제가 이 동영상 말고 다른 동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크리티컬 리딩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에 지원하겠죠.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면 어려운 대학일수록 라이팅 섹션의 점수가 중요해집니다. 들어가기 쉬운 대학이면 쉬운 대학일수록 그럼 라이팅 섹션의 점수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 쉬운 대학이면 쉬운 대학일수록 GPA하고 SAT의 크리티컬 리딩 점수를 갖고 학생들 분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굳이 학생들의 라이팅 섹션까지 점수를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They don't have to do that. They don't. Well, because you see, their GPAs, the students' GPAs are like really, re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들어가기 쉬운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면 학생들일수록 GPA가 천차만별입니다. 뭐 2.234부터 3.7까지 그냥 widespread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버클리를 포함해서 그 상위에 버클리, 미시간, UCLA, UVA,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학교를 포함해서 그 위에 있는 학생들은요, GPA가 거의 3.8 something 이상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가서 점점 더 강해지다가 뭐 한 10개 정도 학교에서는 거의 다 4.0 가까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그 학생들은 SAT하고 SAT의 크리티컬 리딩하고 그 다음에는 GPA만 갖고 학생들을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생 분류하기가, 그래서 라이팅 섹션까지도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500점, 600점대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300, 400점대에서는 그래머 때문에 문제가 지금 생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700점대에서는 그래머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이건 점수를 최대한 극대화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셨죠? 자, 이즈 리딩은 안 한다라는 게 무슨, 이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어 실력이,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에서는요, 이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분석력이 필요한 지문이나 혹은 문제 분석은 사실상 거의 저주에 해당합니다. 제가 한번 해봤죠. 제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한 5년 전인가 6년 전까지 했었어요. 제가 그
이 300점대나 400점대 좀 초반부 학생들한테 해봤는데, 뭐, 표정을 딱 보니까, 이건 학생들한테 미안한 일이더라고요. 어떻게 좀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2년, 3년인가를 고집하다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년인가 한 5년 전 정도에 강사를 교체해버렸습니다. 제가 강사 교체권이 있었거든요. 원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저를 교체해버렸습니다. 그냥. 그리고 훨씬 쉽고 재미있는 지문으로 바꾸고 훨씬 쉽고 재미있고 문제 분석이나 철학적이나 문학적 분석을 하지 않는 그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수업을 하자. 정말 화기애애해지고 그리고 분위기 좋아지고 그리고 배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이해하고 훨씬 나은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걸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걸 하려다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쉬운 거를 70%, 80%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건 뭐 제가 굳이 SAT를 이용해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네. 자, 그럼 에세이는 안 쓰면 안 되니까 다 중요한데 특히 에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머 섹션에서 그래머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에세이가 해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이 지금 되는 상태에서 에세이는 아직까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가 이 학생들이 해결이 되면 그러면 월반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반을 하기 시작해지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수업을 디자인할 때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디자인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어 자체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국어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때문에 가진 고생을 다 해보면서 학생들이 사람들이 외국어 가를 때 특히 영어 가를 때 어떤 과정을 밟는지를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So it's like this design, this is structure as reflecting all my experiences since I was like first grader in middle school. All of it. 다 이게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재밌게 생각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기는 중학교랑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영어를 못했는데 나중에 잘하게 되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that kind of makes me laugh. 정말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더 잘하게 되었다라든지 뭐 모르는 부분을 깨달았다든지 중학교랑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영어를 못했는데 나중에 잘하게 되었다고요? You gotta be kidding me. 자, 그러면요. in-depth reading은 같이 설명한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꼭 이 전에 있는 동영상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출제 경향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출제 경향을 넘어서는 문제 분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왜 내는 거고 ETS가 왜 중시하는 거고 이건 왜 답이고 저건 왜 답이 아닌지 문제 분석은 계속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접근법은 패러프레이징입니다. 어떤 사람이 SAT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패러프레이징 말고 아주 조금이라도요. even just slightly 이거보다 더 more important 한 게 있다 그러면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패러프레이징이 이해되면 SAT는 끝납니다. SAT는 패러프레이징 싸움입니다. SAT 크리티컬 리딩에서 패러프레이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I wanna know why 알고 싶습니다. 전 첫 번째 영어 실력을 의심할 거고 두 번째 사고 분석력을 의심할 거고 세 번째 미국에 대한 이해를 의심할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걸 다 의심할 겁니다. All of it. 이렇게 해요. 자, sentence completion은 여러분 sentence completion은 critical reading의 일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 사람들에게 이 빈칸 넣기는요. 리딩의 일부예요. 그러면 다른 리딩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가장 짧은 리딩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복잡한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sentence completion이 아마도 영어는 단어 때문에 가장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을 거의 전혀 하지 않는 SAT critical reading의 유일한 부분입니다. 심지어는요 문법 섹션에 있는 paragraph improvement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더 쉬워요. 단어만 어려울 뿐. 그러니까 굉장히 단어는 어렵고 내용은 쉬운 상태에서의 리딩 실력을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문법까지를 포함해서 각종 다양한 경우의 리딩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지문, 긴 지문, 철학적 내용이거나 문학적 내용이 강한 지문, 약한 지문, 센텐스 컴플레이션 거의 없죠.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간단한 거, 하여튼 모든 경우의 수를 3시간 40분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아마 이렇게 잘 만들어진 시험은 앞으로 나오지 않지 않을까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시간을 늘리지 않는 한 SAT보다 더 잘 만들고 싶으면은요, 한 10시간 보면 돼요. 그럼 이제 SAT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 좀 부족한 부분들을 출제할 수 있겠지만, 3시간 40분에 수학이랑 그 다음에 그래머하고 에세이를 다 같이 보면서 시간을 유지하면서 크리티컬 리딩이 답해서 1시간인가 1시간 10분인가 그렇죠. 저는 그 SAT 설명할 때 이 구조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온다, 몇 시간이다, 이런 걸 막 꿰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런 거. 쓸데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 주는 대로 보면 되는 거죠, 그냥. 자, 센텐스 컴플리션에 이 두 개는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 문학적하고 그 다음에 철학적 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어는 굉장히 어려울지 모르나, 그러니까 일종의 리딩에 접근하는 초입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단어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300점하고 400점대에서. 그러다가 덜 중요해지다가 마지막에 600점, 700점대 대충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크리티컬 리딩이 600, 700 정도 나오는 학생들은 사실상 거의 혼자서 센텐스 컴플리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이해가 되면요. 이때 600점이나 700점 나온 학생들이 단어가 제대로 이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알고 있으면서 또 틀리는 이유는 거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뭐냐면 잘못된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틀린다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거고요. 이거는 혼동한 거고요. 여기서는 내용을 알면서도 잘못된 추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이 정도 되면은 설명을 제대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추가해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SAT 단과라는 겁니다. 제가 좀 새로 듣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뭐 그런 학원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래머만 따로 배운다. 그다음에 리딩만 따로 배운다. 뭐 아니면 에세이 따로 배운다. 뭐 이렇게 수학은 따로 배울 수 있죠. 굉장히 많이 다르니까.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뭐 이해가 안 되진 않으나 곤란한 일입니다. 왜냐면 지금 300부터 700까지 이 각 섹션별로의 접근을 보여드리면서 천천히 이해가 되셨길 바라는데요. 얘네들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비슷한 거냐면 어떤 사람이 몸에 특정한 그 영양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영양분을 채워 넣기만 하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 영양분이 부족하게 된 이유까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혈압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고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고혈압에 걸리게 된 이유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때 고혈압은 하나의 단과인 거고 그 고혈압이 걸리게 된 이유는 이 지금 그래머하고 에세이 리딩하고 에세이하고 인덱스 리딩하고 센텐스 컴플리션 어디 때문에 벌어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SAT가 잘 만들어진 시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므로 어떤 특정 부분이 약하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무시하게 되면 초기에는 금방 그 부분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부분만 강조하는 잘못된 그 학습 습관이 생김으로써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고착화를 시키는 거죠. So you're making sure that you cannot solve the problem that you have.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또 학년별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진짜로 너무너무 어떤 특정한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져서 그걸 먼저 해결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학년이 높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당장 고혈압 때문에 큰일이 생겨서 뭐 고혈압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하여튼 간에 뭐 기절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때 딱 혈압 강화제를 딱 먹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단과반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말하자면 당장 SAT를 봐야 되고 정말 얼마 없으면 그러면 그래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단과를 듣는 게 그나마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년이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 그 SAT의 단과적 접근 방식은 is very dangerous. It's damaging rather. It's a very bad idea. It's a very, very bad idea. 예. 그러므로 누군가가 만약에 이걸 너무 심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면 저는 왜 그런지 이유를 I'm gonna suspect it. 의심할 겁니다. 실제로요. 이럴 수는 있어요. 영어를 외국어인 영어를요. 그 학습을 해서 나아진 게 아니라 그냥 자연 체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냥 미국에 오래 살아가지고 그래서 영어 학습이 제대로 잘 되는 영어 학습도 아니죠 뭐 그냥 영어 생활을 제대로 해서 잘 하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해서 그래서 사용 능력이 증진되고 그래서 잘하게 된 거라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분명히 제대로 잘 이해할 겁니다. 물론 또 영어를 자연적으로 습득한 게 아니고 학습을 해서 는 사람이라도 잘 못하면 in that kind of case, people like that wouldn't be able to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either anyway. 그러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또 헷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학습해서 늘었어야 되고 자연 체득화 과정도 같이 병행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영어를 말하거나 쓰거나 읽거나 듣거나 하는데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참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레벨별 학습법이 왜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단과 접근이 왜 위험한가? 만약에 꼭 단과적인 접근을 해야만 하겠다면 발음이 좀 이상하죠? 꼭 해야겠다면 저학년에서는 암만 그래도 하지 마시고요. 고학년 SAT를 정말 한두 달 앞둔 경우 SAT를 당장 봐야 되는 경우는 피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나마 전체를 다 하지 못한다고 할 때는 그나마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저학년이 SAT를 단과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최악. Just simply put, the very worst case. The very worst scenario입니다. The worst of all. 이렇게요. 자,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요즘에 상담 전화 내용을 분석하고 그리고 비교해보다 보면은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tons in worries. 진짜 걱정이 너무 많아요. I'm totally concerned. Don't I look kind of concerned about many things here? 걱정스러워 보이죠? 걱정, 오늘 발음이 왜 이러나요, 진짜? 걱정스러워 보이는 제 느낌, 심정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I really hope this. 진짜로요. I'm hoping for the best. Because I'm worried about the worst. 제가 너무 걱정되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